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중국의 전승절과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을 결정하면서 열병식 행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보게 될 이번 열병식은 앞서 보신 대로 여군 의장대 행진이 최대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중국 열병식이 과연 어떤 행사이고 또 우리 동북아 판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박 대통령이 결국 결정을 고심 끝에 네. 열병식도 가고 또 전승절도 하고 이렇게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주변국들도 그렇고 참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번 박 대통령의 참석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죠. 일단 이제 우리 그 대통령께서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하신다. 예.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열병식에 참가한다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국내에서 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열병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군의 사의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안보상으로는 한미 동맹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은 여러 부분에서 지금 이제 좀 이 경쟁 관계, 특히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좀 예민한 부분인데 예. 그 중국이 하는 열병식에 우리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관해야 되느냐 예. 뭐 이런 의견하고 네. 아니다. 이번에 어차피 전승절에 참가하는 김에 그 열병식도 참여함으로써 그 참여의 의미를 높이면서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북한으로 인해서 초래되어진 그 위기 국면이 이제 좀 수습되어진 국면 아닙니까? 이런 예. 상황 속에서 북한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 가는 김에 열병식도 참여하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 취합돼 가지고 예. 전승절에 참여하고 또 열병식도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기 일본은 그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딴줄 건다고 해야 될까요? 이 박 대통령이 가는 거에 대해서 돌출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냐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좀 미운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그렇게 좀 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네. 있죠. 그렇게 사실 좀 약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미 간에도 아마 많은 얘기들 오갔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우리가 이제 미국 측에 대해 가지고 열병식에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어떤 설명을 했는 것으로 좀 추측되어지는데요. 예. 네. 미국도 사실 뭐 참석하는 건 주권 국가의 어떤 그 상황 아니냐. 그래서 네. 우리의 의사를 좀 존중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일단 한미 간에는 이제 열병식 참가하는 부분에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참가하지 못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참가하셔가지고 아마 그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가까이 이렇게 자리를 하실 것 같은데 예. 또 중국의 어떤 열병식을 본다라는 얘기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물론 이제 그 전승절 자체가 네. 일본이 패배한 날이기 때문에 네. 일본 자체는 사실 아베 수상이 가기가 좀 어려웠죠. 예. 가더라도 뭐 전승절 기념만 하고 열병식은 받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이런 좀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불참하는 것을 이제 또 해가지고 일본도 역시 불참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런 점 너무 한중 관계가 지나치게 밀집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또 군사적으로 이게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본의 좀 불편한 속내 또 예. 그걸 가지고 또 한미 간의 어떤 그런 결속을 가지고 일본이 좀 약간은 좀 예. 어깃장을 놓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편하면 예. 미국 핑계를 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한테는 미일 동맹이 더 중요하다라는 예. 걸 가지고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어찌됐든 이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열병식 첫 참관인데요.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열병식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이제 후문이 예. 들려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다소 군사포로의 이제 전승절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예.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여서 그렇게 중국에 애를 쓴 걸까요? 이 전승절이라는 것이 1945년 9월 2일 날 예. 일본이 이제 그 도쿄만에서 미조리 함상에서 이 연합국 이제 미국에게 메가더 장군에게 그 항복 문서에 조인한 날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의 패배가 공식화되어졌고요. 그래서 조인한 9월 2일 그 다음 날 9월 3일이 이제 예. 미국을 비롯한 8개 연합국이 일본에 대해서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제 전승절 해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1945년 9월 2일 당시 그 일본에 대해 가지고 항복 문서를 받았던 연합국 중에서 네. 중국을 대표했던 정부는 사실은 그 장개석 정부였습니다. 당시는 중국이 국민당
또 공산당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중화민국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핵심 인물은 여기도 없는 거고.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이 전승절 기념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제 국민당의 어떤 그렇군요. 중화민국 대표인데 그러나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 항일 전쟁에서 또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또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 국내 행사에 거쳤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중국의 힘을 국제사회에 좀 가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주 큰 행사로 국제 행사로 하고 또 각국의 정상들을 초청해서 이번에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총 51개 나라 중에서 초청받은 두 나라, 그러니까 일본과 필리핀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전승절에 참석한 인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중국의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서방 국가들의 어떤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불참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중국이 그 참석을 기대했었던 예. 그러면서 조금은 좀 약간은 중국 입장에서 실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기가 좀 그랬겠죠. 예, 저 자신이 패배한 날에 또 네. 그걸 기념일식 하는데 간다는 것은 좀 안 맞죠 사실은. 또는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필리핀이 지금 안 가는 거로 지금 정상이 안 가는 거 나왔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은 아마 미국과 좀 입장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남중 국해에서 중국과의 좀 갈등이 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베트남이나 예. 필리핀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갈등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아마 필리핀에서 좀 감안되어진 것이다. 또 필리핀은 뭐 아시아에서 또 대표적인 미국의 주요한 전략적인 어떤 기지가 있는 과거는 네. 있었지만 지금은 또 없었다가 다시 또 최근에 필리핀과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 그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불참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도 고려되고 또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그 군사적인 좀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필리핀이 아마 최고 대통령이 가지 않는 것으로 전개된 것으로 어쨌든 보입니다.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 대사가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어차피 중국에서 초청장을 촉구했기 때문에 초청을 받은 미국도 아예 거절할 수는 그렇죠. 없는 어떤 입장이기 입장이든 간에 때문에. 또 중국의 그런 또 행사를 가지고 축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현지 그 주중미 대사를 가지고 참석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서 이제 또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 예. 과연 그 천안문 성루 좌석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관심이 예. 모아지고 예.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제 바로 옆자리에 누가 서느냐, 누가 위치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요. 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시진핑 수석 옆에 우리 대통령이 좀 이렇게 설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번에 중국의 특히 그 여러 국가 50개 넘는 국가의 초청장을 이제 발송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정상들이 오지만은 특히 그 많은 정상들 중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상당히 각별하죠. 네. 또 하나 이제 뭐 중국이 주로 이제 그 뭐 러시아나 구 동구권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하고 좀 이제 군사적으로 친밀한데 네. 화면에 또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한다는 얘기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 행사를 빛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기 시진핑 주석이 아마 최고 가까운 자리에 우리 대통령께서 자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또 이번에 보니까 뭐 중국에서 오는 외국에서 오는 그 수반 지도자에 대한 순서를 부를 때 푸틴 대통령보다 먼저 우리 대통령을 언급한 거로 저 보도로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로 봤을 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에 자리할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좌석 배치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예전에 이제 김일성 전 주석이 이 옆자리 단골 손님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 않고 예. 최종의 당 비서가 참석하게 됐거든요. 방금 전에 저희가 그 준비한 CG 그림도 좀 재밌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시 주석 사이에 그 최종의 비서가 뒤에 있었잖아요. 예.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그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북한으로서는 뭐 중국이 그러나 이제 김정은에게 초대장을 던졌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김정은이 지금 집권하고 4년이 거의 이제 꽉 차가고 있지만 예. 뭐 일체 한 번에 정상회담도 갖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 지난 주제 이제 벌써 이 남북 간에 아주 위기를 조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그 또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좀 상당히 그 불편하게 한 그런 또 인물이 그 김정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애초에 김정은이 아마 이번 여기엔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뭐 저도 또 그렇게 봤고요. 예.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가 갖고 있는 그런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룡해를 가지고 대신 보내고 뭐 중국에서도 뭐 최룡해가 최고 지도자를 대신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격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대통령이고 최룡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최룡해의 그 좌석 배치는 좀 후면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앞서 그 김승재 앵커가 참석 국가들의 이제 정상들의 면면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줬고 불참하게 되는 국가들의 정상들 얘기 또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정치적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기싸움인가요? 그렇죠. 약간 이제 이 미중 사이에 미묘한 그런 그 좀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중국이 이번에 전승절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많은 나라의 그 지도자를 초청하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대국 굴기 큰 나라로 이제 성장하는 걸 스스로 과시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위상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한번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해석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1945년에 일본에 대해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중국의 어떤 그 힘, 특히 중국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한번 과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측면들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또 하나 이제 그 뭐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곧 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일종의 미중 정상 사이에 좀 보이지 않는 좀 기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불참에 따라 가지고 서방 국가들의 지도자들도 초청은 받았지만 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은 미중 사이의 어떤 갈등 뭐 또 그런 미묘한 경쟁 이런 것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열병식을 놓고 학자들이 이제 중국이 이번 그 열병식을 하는 것이 군사적 대국으로서 미국과 내가 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이런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열병식에 어떤 첨단 무기가 등장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을 모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아까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아마 중국이 최첨단 무기들이 많이 선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둥, 완투까지 해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뭐 최첨단 전차들을 비롯해가지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중국이 그동안은 사실 그 해양에서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가지고 초광대국으로 가려면 이 해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미국이 지난 한 100년 이상 거의 뭐 한 150년 이상 전 세계를 이렇게 주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다를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 바다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21세기에서는 이 항공모함 능력이 좌우되어집니다. 현재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 8개에서 9개 정도 운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하나 있었다가 그 하나도 과거에 소련, 러시아로부터 가져와가지고 항공모함을 운영하다가 작년인가요? 중국이 자체 건조한 그 두 번째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이 이 미국이 갖고 있는 해양의 어떤 지배력에 대해서 중국도 좀 뭡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도전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열병식에는 이제 그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건 보여줄 수가 없죠. 그건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중국이 보여줄 수 있는 최첨단 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어떤 신무기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야말로 미국이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결코 미국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국가다, 대등한 국가다 뭐 이런 걸 보여줄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리포트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그 열병식에서 눈길을 끈 것이 이제 미녀 여군 의장대라고 하더라고요. 뭐 평균 키 178cm고 평균 나이 20세로 엄격하게 선발한 엘리트 집단이다, 군단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 보도에서 자세히 나왔는데 저도 아주 뭐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그 신장이 평균 178cm 아주 교육 수준도 높고 또 의장대라고 하는 상당히 그 어려운 그 제식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소화하는 걸 봤는데 결국 이 원래 이제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그 군사 프레이드 의장 이것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아주 그 여성 의장대 사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정말 절도 있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중국이 이번에 보여주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또 여군 의장대를 조직해가지고 역시 이것은 이제 중국의 그런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군사력을 보여주면서도 뭐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 행사에 참가한 각 지도자들이나 대표들 또 이 TV로 볼 많은 분들에게 한편으로 또 색다른
어떤 그런 군사 퍼레이드지만 또 아주 키도 크고 예. 또 미모의 그런 젊은 여성들이 아주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어떤 행사의 분위기를 가지고 네. 또 고조시킬 수가 있겠죠. 네네. 아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이게 보니까 그 중간에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3시간 동안 꼼짝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네. 얼마나 힘들까요? 젓가락을 그렇죠. 이렇게 입에 물고 예. 미소 짓는 연습. 젓가락 미소 짓는 연습 또 딱 서기 위해서 뒤에 예. 아마 뭘 이렇게 딱 고정시켜가지고 나무대를, 부동 자세로 대나무대를, 하는 예. 자세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의장대나 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훈련이지만 사실 여성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어렵잖아요. 것이죠. 남자도 어려운 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특별히 선발해가지고 그렇군요. 이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주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북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예. 김정은이 당 중앙의사회 조직 개편에 들어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질인가 재정비를 한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좀 우선은 좀 우리가 재정비 쪽에 좀 무게를 좀 줘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예. 뭐 재정비 한다는 얘기는 이제 현영철이 지난번 이제 그 총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마원충이도 이제 저번에 이제 한번 그 숙청당했고요. 뭐 그런 좀 빈 자리도 있고 더구나 또 이번에 이제 아마 이런 그 남북 간의 군사적인 이런 그 대치 또 위기 상황이 한번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으로서 아마 전반적인 좀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뭐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보는 거죠. 북한이 이번에 협상에서 결국은 자신들이 몰려가지고 나와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뭐 군부 책임자를 좀 이렇게 그 책임지는 네. 뭐 그런 문책성 어떤 네. 그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좀 낮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뭐 사과했다라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지뢰 도발을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직은 북한 내부의 자신들이 입장이기 때문에 예. 또 예를 들어서 현영철이 자신이 하지 않더라고 해가지고 AP 기자를 모아놓고 대외적으로 그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현영철이나 아니면 이번 지뢰 도발과 관련되어 지금 군부 인사를 가지고 북한이 인사 조치해가지고 뭐 좀 한다. 벌을 준다 하게 되면은 그건 결국은 북한이 자신들이 보여줬더라고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어떤 그 행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남강규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